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이 전고체 배터리 전체적인 상황, 왜냐면 댓글에서 삼성 SDI가 분리막을 개발했고 토요다는 전고체에 올인했고 스토어닷이라는 스타트업주 있죠, 이스라엘에. 그 전고체 배터리는 어떻습니까? 이 전고체 배터리를 하겠다는 회사들이 기존의 그런 기성 배터리 회사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회사들, 스타트업들이 쭉 많은데 거기선 이런 걸 개발했어요, 이런 걸 개발했어요 해서 많은 문의를 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공매도 리포트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요. 스콜피온에서 쓴 이 공매도 리포트, 어제 한 리포트죠. 무려 188쪽에 달하는 이 리포트를 제가 재미나게 읽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과학적인 근거와 그리고 사실은 188쪽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총 상황을 종합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리포트 안에 이 타이틀로 구글에 검색하시면 이 원본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타이틀 안에 시장 상황이 어떤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것에 대해서 연장을 하면서 테슬라 소식도 먼로 할아버지께서 ID4를 시승한 이야기와 지금 일론 머스크가 또 이제 오토파일럿의 안정성인 데이터를 공개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전달할 것 같은데요. 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게 조금 뭔가 그래도 다시 저는 계속 제가 만든 걸 다시 듣긴 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물론 이 채널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서 만든 채널이긴 하지만 제 또 이 방송을 듣고 좀 비판도 이제 또 받아서, 아니 너는 그렇게 연구하면은 다 이렇게 잘 되냐, 하는 실험마다 족족 잘 되냐, 이런 기업들이 계속 나와주고 열심히 시도를 해야지 이런 배터리가 그래도 발전을 하고 영역이 점점 확대되는 거지. 그거를 맹목적으로 비판을 하면 앞으로 이 배터리 업계가 어떻겠냐. 제 채널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걸 듣는 많은 박사님들과 교수님들한테 또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댓글에도 너무 멋있는 말을 구독자님께서 남겨주셔서, 그러니까 이 공매도 리포트는 사실이나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 공매도 리포트가 워낙 잘 써놔가지고, 물론 이런 형식은 논문이 아니라 정말 카피 앤 페이스트 짜집게 하고 거기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렇게 꼬집어서 하이라이트 시킨다든지 볼드체로 쓴다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막 쓴다든지, 그렇지만 이 기승전결이나 이런 흐름이나 내용 정리해 놓은 거는 너무 좋아서 참 사실인 게 확 와닿았는데, 참 그래서 어렵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참 그 사실이 또 이 업계에서는 또 그쵸, 누군가에게는 또 안 좋게 좀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지만 전고체 배터리에 인생을 걸진 마십시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정말 여윳돈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이게 빨리 올라주길 바란다든지 너무 이런 기업 투자에 인생을 거시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들 기술이 이게 터지면 거기에 나오는 베니핏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것도 설마 제2의 테슬라인가, 그 애플이나 우리가 아마존, 테슬라의 그런 전례를 보면서 이게 또 제2의 테슬라인가, 그렇지만 실상으로는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스펙만 보더라도 수많은 기업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댓글에서 많은 스펙들이 잘 장사한다고 있지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이런 기술을 등에 업고 나온 기업들 중 사그라지는 기업도 많고, 제가 예전에 S&P 500의 그 기업 피리오드, 그 라이프 스팬을 보여드렸죠. S&P 500에 들어갔을 때 옛날엔 오래 있었지만 요즘은 그 회전율이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점. 잘 나가던 기업도 꼬그라지기가 십상인데 그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트라이얼 앤 에러를 거쳐서 진짜 테슬라 같은 기업이 하나 탄생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기업이 다시 나오기는 쉽진 않습니다. 물론 테슬라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고 주변 회사들과 비교를 하고 이런 ID4라든지 이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이런 기업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는 점을 좀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기업이 이렇게 폭발적 성장을 하는 거는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면을 이제 또 다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제 구독자님들은 이 그림을 너무 지겹게 봐서 이제 잘 아실 거라 했지만 또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그러니까 덴드라이트가 뭐냐면 배터리는 이렇게 양극과 음극 그리고 세퍼레이터 막이 있고요. 이 세퍼레이터 막은 리튬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충방전을 하면서. 이런 게 이쁘게 화학 반응이 가면 참 좋은데 얘가 꼭 우리가 원치 않는 데를 그런 것들이 이제 디그레데이션, 이제 열화 부작용이죠.
다른 반응을 하면서 이상한 걸 만들어내면서 그런 게 쌓이면서 이제 배터리 수명이 줄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제 배터리로서 작동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바이 프로덕트들, 여러 이런 열화되는 과정들이 있지만 이 덴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부작용으로 좀 어디 가서 이렇게 쌓여있으면 좋은데 얘가 삐죽삐죽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뚫어버려서 배터리가 쇼트가 나게 돼서 궁극엔 터지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 덴드라이트 문제는 지난 50년 동안의 큰 문제였고 이걸 여태까지 해결이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듯 인간이 아직 원자 단위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대략적인 큰 그림은 알지만 세세하게 이렇게 조금씩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 컨트롤이 안 됩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모든 게 컨트롤이 완벽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게 노벨상 타는 정도로 어려운 거고, 이 리포트에서 다른 기업도 이미 총망라를 해놨습니다. 심지어는 폭스바겐 내부자들의 내부 배터리 전문가들의 의견도 참 대단한데 그걸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거 인터뷰 따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분명히 이분들도 배터리 전문가니까 배터리 업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쓴소리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거 보면은 삼성 SDI든 솔리드 파워든 중국에서 개발된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그런 스타트업이나 퀀텀스케이프나 아직은 전부 랩 베이스, 그냥 실험실에서 하는 결과 수준인 거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토요다나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구독자님께서 의뢰한 이런 삼성 SDI나 다임러, BP도 투자한, 근데 돈을 뭐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더라고요. 삼성이 쓴 금액이 한 $60 million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수많은 기업들이 생겼다 사라지고 삼성과 애플 같은 기업들은 정말 한 해에 인수합병하는 스타트업 숫자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은 그냥 특허라든지 기술적인 면들 그런 거를 이제 습득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꼭 여기에 이런 큰 기업들은 여기에 모든 거를 걸어서 이게 꼭 안 되면 내가 망한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근데 개인은 마치 이 기업에 모든 걸 걸듯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아니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요. 그 투자는 본인의 판단이니까 그걸 감당하실 수 있으면 투자를 하는 거죠. 왜냐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해야 될 점은 그래서 퀀텀스케이프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니콜라랑은 좀 결이 다릅니다. 결과는 똑같을 수도 있는데 니콜라는 사기를 친 거고 퀀텀스케이프는 앞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일론 머스크의 로보택시랑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나. 근데 실패할 확률이 무지막지하게 높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되면은 대박이지만 실패할 확률이 무지막지하게 높다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인 면으로 지금 어떠한 기업도 어떠한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를 연구하는 기업도 상용화는 근처도 못 갔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들이 목표한 바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예를 들면 애플워치나 손목시계에 들어가는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라든지 우주 항공 산업에 쓰일, 그러니까 뭐 위성이라든지 아무리 비싸도 그런 데라도 들어갈 정도로라도 그때라도 상용화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만 저도 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게 사실이지만 이런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망하더라도 많은 이런 기업들이 트라이 앤 에러를 하고 학계든 회사건 이런 걸 트라이 앤 에러로 쌓여가지고 이런 게 모여서 결국은 퀀텀 점프를 하는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부디 저도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을 전달하고는 싶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성공하기 무지 낮다라는 점, 어렵다라는 점. 이 폭스바겐 인플로이 마지막 말 좀 보죠. Who knows? I would say, who knows? 누가 알겠냐라는 거죠. 그런 마인드로 폭스바겐은 투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뒤로 아마 당분간은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에 대한 질문이 오면은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기술적인 면을 이야기해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원자 단위로 이게 통제가 안 되는지, 그러니까 대량 생산에 있어서 랩 베이스로 조그만한 에리어는 되지만 뭐 그라펜이 정말 꿈의 물질이고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거라는 그라펜 배터리도 있죠. 그래서 막 이런 롤트롤로도 이제 MIT의 존 하트라는 교수님이 이런 분이 이제 롤트롤로 또 개발을 해가지고 한때 이제 이런 CVD 그런 그래핀으로, 한국에서는 홍병희 교수님이 계시겠죠, 서울대에. 그래서 고품질의 그래핀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 그래핀도 그렇게 퀄리티가 이렇게 익스폴리트 되는 스카치 테이프로 얻는다든지
아주 큰 에리아를 아주 깨끗이 상업화하기에는 아직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이런 chemical vapor deposition, 이제 촉매 위에 메탄 가스, 메테인 가스를 뿌려가지고 고온에서 이런 촉매 위에서 그라펜이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촉매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그레인 바운더리라고 하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어제 이런 공매도 리포트에도 이런 싱글 크리스탈리티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나와서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싱글 크리스탈로 아주 이쁜 환경을 만드는 게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커퍼 필름, 그러니까 커퍼 캐탈리스트, 구리죠. 예, 한국어로 구리가 맞을 것 같은데, 구리 자체에 그레인 바운더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바운더리, 그러니까 디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리 내가 이런 탄소를 잘 모아서 그라펜을 성장한다 할지라도 여기 이 캐탈리스트 자체, 촉매 자체에 이런 그레인 바운더리가 트랜스퍼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생산하는 데 있어서 5만 군데에서 디펙, 이런 결함들이 다 들어옵니다. 이 모든 거를 통제하고 완벽하게 이쁜 2D 시스템, 이런 원자들 간격들을 완벽하게 이쁘게 하면 솔리드스테이트 배터리가 그냥 됩니다, 사실. 근데 이게 인간이 그렇게까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대면적으로 이거를 컨트롤하는 게 아주 극소적인 면은 가능한데, 대면적에서 이걸 이쁘게 통제하는 게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왜 이러는지를 원인을 잘 모릅니다. 그걸 알면 이제 크게 만들겠죠. 이걸 조금씩 키울 때마다 이제 논문을 쓰는 거고, 상용화에 가까워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인간이 이런 원자 단위를 컨트롤하는 게 한두 개는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정말 수조 개, 수만 개, 수억 개의 원자들을 때려 넣어가지고 그 모든 원자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흐르게 하는 거는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 한 스텝만 어려운데 배터리는 그런 거를 엄청나게 많은 스텝을 가야지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는 그런 배터리를 대용량으로 싸게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정말 20-30년째 유망주로 있는 이 그라펜을 보면서도 현재 솔리드스테이트 배터리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이미 공매도 리포트에 정리를 해드리면 삼성 SDI라든지 토요타,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퀀텀스케이프뿐만 아니라 모든 전고체 스타트업이 다 이 보고서에서 다 거기가 거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타가 어떻게 프로토타입으로 한두 개는 내놓을 수 있을지언정 대량 생산은 지금 2025년도 힘들다. 토요타가 아마 처음에 2028년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고체 배터리는 힘들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수많은 기업들이 생성되고 없어졌다가 쌓여가지고 결국 이제 테슬라 같은 기업이 하나 나오는 거죠. 진짜 테슬라는 정말 대단한 기업인 것 같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혁신을 해왔기 때문에 공매도 업체들이 계속 붙어서 이 기간 동안 그렇게 난리를 쳐서 테슬라 주식을 이렇게 억누른 거고요. 그러다가 결국 일론 머스크 자신도 밝혔지만 파산할 뻔 하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무지막지한 점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오늘날의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정말 수년 동안 그런 것들을 검증하느라고 우리는 요 끝에 좋은 결과만 하는 거지,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하나둘씩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욕심에, 물론 현재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도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요즘같이 돈을 정말 그렇게 뿌리는 시대에는 자산 버블이라든지 저 역시도 그런 것들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이 있고 없고의 그런 격차들,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특히 주식 같은 데서 더 많은 이윤을 내고 싶어하는 욕심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욕심이 이런 너무 무서운 도박을 하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걸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묻어두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짓말한 건 없기 때문에, 니콜라처럼 언덕 위에서 차를 굴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매도 리포트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썼다라는 점, 그렇지만 그건 결국 확률인 문제니까요. 정말 대박 나면 엄청난 대박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 공매도 리포트도 심지어는 현지 교수라든지 연구원, 그리고 투자한 폭스바겐의 내부 배터리 전문가까지 데리고 와서 의견을 들었을 때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라는 거는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라는 점. 주식에 인생을 걸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소식으로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위터로 밝혔듯이 매 분기마다 오토파일럿에 대한 데이터를 테슬라는 늘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안전하죠.
심지어는 무려 이 사고율은 진짜 10배 더 이제 떨어진다. 오토파일럿을 켜고 이렇게 다녔을 때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데이터인데, 물론 이 데이터를 맹신할 순 없죠. 이건 테슬라 쪽 데이터니까. 그래도 제 개인적 경험도 그렇고, 진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고속도로에선 참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안전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테슬라의 데이터는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부디 이걸 가지고 좀 괜찮은 FSD를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 경쟁사들은 마감이나 이런 것들은 잘 만드는데, 저도 포르쉐 타이칸을 시승하면서 느꼈던 점이지만, 아니 이게 클릭을 하면 너무 이게 반응이 느리다든지 경험이 운전하는 거 말고는 뭔가 터치감이나 이런 전자기기를 조작하는 데 있어서 영 좋지 못했습니다. 유기적이지 못했고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똑같이 폭스바겐 ID4에서도 같은 문제가 납니다. 같은 회사가 만들었으니까 뭐 그렇겠죠. 전에 얘기했던 반도체 쇼리지를 통한 그런 칩이 통폐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유기적으로 다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를 여전히 묶어서 쓰고 있는 게 빤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유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대신 해킹이나 이런 데는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거기 하나하나 끊어 먹으면 되니까. 그러나 역시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불편한 점이 좀 많다라는 점, 그러니까 아직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라는 점을 이 샌디 먼로 할아버지도 이 유튜브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소프트웨어나 지금 이런 칩들, 반도체 칩들, 이런 것들의 문제를 지금 기존의 내연기관들은 역시 빨리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테슬라와의 격차를 줄이기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